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건강 정보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혈관 좋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혈관을 탱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할 걸로 보입니다. 이 맑은 날씨 속에 대기 건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화요일입니다. 이제 뭐 겨울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 막 움츠러들고 햇빛 못 보고 이러면 또 이렇게 우울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증상이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에 나이를 먹었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추워가지고 가운을 입고 심지어 요즘엔 그 실내용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거든요. 예전에는 한겨울에도 반팔로만 다니고 이랬는데 저 이제 늙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 보일러를 넣으세요. 정답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차 박사님 어떠세요? 일단 뭐 얼마 전에 약간 추울 때 제가 패딩을 꺼내서 살짝 입었거든요. 네. 아유 못 벗겠어요. 그냥 계속 입고 다닙니다. 그냥. 네. 민 선생님은요? 저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확실히 몸이 굳잖아요. 네. 그래서 하의를 잘 못 신겠더라고요. 미끌미끌거리고 넘어질까 봐 걱정돼서 오늘도 굽낮은 단화를 신고 나왔어요. 이건 요즘 같은 때가 저희 아파트는 왜 좀 오래된 아파트라 불을 왜 한꺼번에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을 못 하니까요. 네. 이게 안 떼주면 으슬으슬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옛말에 이제 심신일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연령층이 바로 갱년기 여성들인데요. 네. 갱년기 여성들은 예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몸이 바뀌어요.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몸도 비만해지면서 무거워지고 관절에서 뿌드득 소리도 나고 아프고 거기다가 날씨가 스산해지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뭐 특히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 우울감도 다스려야 되고 몸도 건강을 충분하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 중에 이 갱년기 여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바로 옆에서 저희 어머니의 갱년기를 봐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켜보는 것만 해도 힘들고 특히나 날이 추워지면 야외 활동을 못하면서 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심해지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추워지는 이 기온 그 자체만으로도 일부 갱년기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갱년기라는 게 사실은 폐경 전후로 해서 긴 시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증상이 심한 시기는 보통은 이 폐경 직후가 가장 심하거든요. 뭐 일부 사람들은 증상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가볍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잘 지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 완경기랑 폐경기가 아니 완경기랑 갱년기가 그쵸. 비슷한 의미일 줄 알았는데 좀 다른 의미라면서요? 달라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같은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완경, 이제 이전엔 폐경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완경이라고 용어를 좀 바꿨는데 완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난소의 기능이 다한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폐경이 영구적으로 생리가 영구적으로 끝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갱년기는 완경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냥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변하면서 몸이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완경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중간에 이행기를 거쳐서 완경 그리고 그 이후 일부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한국 여성들의 폐경 완경 시기가 49.9세라고 해요. 그러면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갱년기 이후의 시기가 여성분들의 인생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에서 정말 길게는 2분의 1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그 완경기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 정도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것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갱년기 여성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기사로 갱년기가 뜰 만큼 그 누구보다 슬기로운 갱년기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네, 탤런트 이은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갱년기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활기가 느껴져서 네. 이게 겉하고 속은 또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은. 겉은 이렇게 좀 네. 영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골골골골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서요?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네. 글쎄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집안에 저는 갱년기, 둘째 딸아이는 사춘기. 집안에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딱 맞닥뜨리면 어떻겠어요.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거의 뭐 전쟁통이죠.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부대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누가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갱년기랑 사춘기랑 그럼 누가 세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늘 네. 하시는데 이게 상황마다 틀려요. 네. 딸이 또 엄마한테 또 이렇게 잡힐 때도 있고 또 엄마인지라 네. 제가 또 맞아요. 부모는 또 자식을 못 맞아요. 이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네. 갱년기 마음 맞춰주랴, 또 딸아이 사춘기 맞춰주랴 중간에서 정말 되게 난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족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누가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 아, 그러니까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근데 그러네요. 그걸 바라보는 남편이 둘을 더 사랑하거든. 이 맞나?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덜 사랑하시는 쪽으로 방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언제부터 갱년기 증상을 겪으셨어요? 저는 대략 한 1년 반 전에 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네.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갱년기 초기 증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막 시작되는 그 초기 증상부터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이 갱년기 초기 증상이 질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죠?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갱년기에 유발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도요. 네, 혈관 운동성 장애라고 해서 뭐 우리 안면 홍조도 있을 수 있고 발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혈관 운동성 장애잖아요.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씨에는 혈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갱년기 여성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혈관 관련 질환들이라는 거죠. 그 갱년기 뭐 다들 겪는 건데 나만 좀 유난 떠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일상생활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분의 1 정도, 25%래요. 근데 이런 여성분들 중에서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좀 다 어련히 모두가 겪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증상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증상을 그냥 방치하면 심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증상들은 또 오래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10년 넘도록 70세가 다 되도록 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니까 결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갱년기에 일어나는 심혈관계 질환 알아보고 있는데 혈관계 질환, 갱년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을 알려드리기 전에 힌트를 좀 먼저 드릴까 네. 해요. 네. 이번엔 VCR 준비됐나요? 네. 영상 한번 볼게요. 아, 영화 포스터인데요? 네. 유명하죠. 네. 홍조. 뭐야? 아, 홍조. 나는 공효진 씨가 벌써 저기 접어들었나? 아니죠? 홍조죠? 그렇죠. 이게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증에 걸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 홍당무인데 네. 지금 특히나 이윤성 씨가 네.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홍당무 하면 좀 붉은기가 돌잖아요. 사실 이 갱년기 초기 증상이 안면 홍조라는 거를 저희 갱년기 앓는 친구들은 네. 거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뭐 안면 홍조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아, 티안 빨개 옷도 티안 나. 네, 제 얼굴이 붉은스러운 것도 추가되지 않을까요? 네. 아, 근데 안면 홍조가 이게 질병의 신호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안면 홍조인데요. 얼굴이 빨개지면 그냥 생기 돌고 예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단순히 그냥 붉어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발열감도 동반하고 화끈거림도 동반하게 되고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얼굴에 색이 변하고 땀이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불편감이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건강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연구에서요. 하루에 12번 이상 안면 홍조 증상을 경험하는 50대 여성이 하루에 4번 이하로 안면 홍조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들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는 이 안면 홍조가 너무 좀 불편하다 못해 이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다고 제 친구가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말? 연관성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갱년기로 유발될 수 있는 질환 중에 두 번째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성 호르몬이 급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도 감정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 우울감이나 불편감들, 불안감들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기저적으로도 이제 우울감이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안면 홍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거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윤성 씨는 집안에 의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른 남편들보다는 훨씬 더 갱년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잖아요. 의사이기 전에 또 남편이다 보면 바깥에서는 환자분들이 잘 고쳐주죠. 근데 저는 또 갱년기잖아요. 네. 뭐 남편이 이렇게 뭐 저를 돌보는 것보다는 부부이니까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를 앓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뭐 저희가 이 혈관 쪽에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혈관 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끝판왕을 달리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하여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잘 알아요. 확실합니다. 저희 어벤져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려고 제가 듣기로는 혈관 건강 뭐 검진했던 맞아요. 또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검진표 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가지고 왔어요. 진짜 너무- 검진표네요. 정말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결과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또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검진 결과를 받아서 봤는데요. 네. 제일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지질 검사더라고요.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이 284로 굉장히 높으시죠. 특히 우리가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6mg/dl로 사실 지금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검사로 뭐 약을 복용할지 결정하진 않지만 지금 정도 수준이 몇 달 이상 유지가 된다. 약을 반드시 드셔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고지혈증인 건데 주변에 고지혈증 많던데 뭐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은 형태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혈관에 이 고지혈증,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그러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동맥경화인 거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동맥경화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혈관이 안쪽이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고지혈증은 일단 질병의 씨앗인 거여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자라서 정말 위험한 질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장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심장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네. 좀 어려운 이름인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19 있잖아요. 네. 이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관상동맥은요, 왕관 모양이고요. 영어로는 코로나리 아트리. 이름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관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게 관상동맥. 네. 이게 절대 안 까먹겠죠. 네. 이 관상동맥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요. 그런데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근이 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가벼운 경우는 협심증처럼 심장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민 선생님 좀 덧붙여 주실 얘기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심근경색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분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밝혔거든요. 특히나 또 최근 연구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혹독하게 겪으면 혹독하게 겪을수록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 갱년기 여성분들은 혈관,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성들에게 갱년기가 오면서 혈관에도 갱년기가 찾아온다. 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있던데 혹시나 증상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심장이 왜 벌렁벌렁거린다 이런 얘기하고 또 다리가 저는 이렇게 좀 저리는 게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조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여성들이 완경이 오면서부터 혈관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폐경 이후에 특히나 갑자기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이겠죠. 이제 완경기 또는 갱년기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방패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주던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동맥경화가 더 촉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혈관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잘 빼서 썼는데 더 이상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몸에 나쁘다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하게 되고 또 반대로 몸에 도움을 주는 HDL 콜레스테롤 합성은 저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안과 밖이 모두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특히나 이런 혈관 질환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혈관이 경직되고 그러면 이거 무서운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관리가 혈관 관리하고 직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호주 국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을 가지고 취합을 한 가장 상위 단계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와 있는 66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완경 여성이 완경 전인 여성보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2mg/dL 더 높았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17mg/dL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되게 어려운 강의 듣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느낌일 텐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건강한 혈관과 이제 동맥경화 혈관은 싱크대에 있는 동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집을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싱크대의 동파이프는 아주 깨끗한 혈관이에요. 근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동파이프를 뜯어봅니다. 동파이프 안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죽상 동맥경화증. 흔하게 동맥경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파이프가 어디를 담당하느냐? 온몸의 혈관을 다 담당하죠. 이게 막히면 팔다리가 괴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협심증, 가슴이 갑자기 조이는 듯한 구둣발로 짓누른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심각하게는 길거리 가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이 뛰는 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때는 심장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관리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 얘기를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처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해는 잘 되는데 무서우면 배가 되고. 아니,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완경 이후로 혈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갱년기 때 찌는 나이살 때문이거든요. 아니, 저희 어머니 맨날 거울 보시면서 그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몸속에 있는 근육 같은 것들이 좀 줄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근데 그 전에 먹었던 음식량은 계속 유지를 하니까 요만큼의 이제 잉여가 생기죠. 그 잉여 부분을 이제 지방으로 차곡차곡 몸속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경 이후 평균적으로 한 5kg 정도는 몸무게가 이제 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5kg나? 근데 이런 나이살이요, 그냥 보기에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나이살이 보통 배에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배에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인 살보다도 훨씬 더 위험도가 높고요. 특히나 온갖 질병들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젊었을 때는 주로 아랫배가 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윗배가 볼록하게 찌는 윗배 볼록형으로 뱃살이 찌게 되거든요. 이건 이 안에 내장 지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마른 사람들도 나이살로 배만 이렇게 볼록하게 마치 이티 마냥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으시죠? 아니, 제 남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이끼같이 배만 볼록하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체적인 배는 이렇게 앞으로 안 튀어나왔지만 윗배가 좀 튀어나온 편이에요. 아니, 들어오실 때 보니까 뭐 아무 지장 없던데. 이거 바짝 힘 제가 들어. 몸을 그래서 이렇게 상의는 항상 조금 낙낙하게 입고 커버하기 위해서. 맞아. 저 옷이 좀 낙낙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근데 이런 윗배 볼록형이 더 안 좋은 이유가 이게 이제 내장 지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장 지방은 내장 사이사이,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혈관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잘 발달된 혈관으로 내장 지방에서 염증 매개 물질들도 막 내뿜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지방질, 중성지방 같은 것들도 같이 막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증과 이런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셨을 때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머리로 갔을 때는 치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남성분들 또 싫어하시는 발기부전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이 그 갱년기 여성들에게 더 위협적인데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런 게 좀 많이 오나요? 그또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경우를 우리는 눈이 내렸는데 서리까지 내린다. 네. 설상가상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가 딱 설상가상입니다. 갱년기, 완경기를 지나면서도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생기는데 갱년기가 완경기가 아니어도 이 즈음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갱년기 여성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뭔가 좀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제가 정말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걱정돼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보면 되죠. 또 행복한 아침이 누굽니까? 직접 따라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온 제작진.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만요. 설거지 좀 끝내고 인사드릴게요. 주부 구단답게 재빠르게 설거지를 끝낸 그녀. 더우세요? 제가요. 요즘에 갱년기를 앓고 있는 중이라 이 체온 조절이 열이 확 났다가 또 갑자기 확 추워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갱년기 진단을 받았다는 그녀.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높았다는데 정말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 나름대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갱년기를 좀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성의 슬기로운 갱년기 관리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봅시다.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요. 제 전용 헬스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는 지점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집에까지 오면은 거의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운동으로 제가 갱년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높여 걷는 그녀. 천천히 걸을 때보다 운동 효과가 높은 빠르게 걷기로 건강 관리 중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든 것보다는 사실 한 발 디딜 때마다 아, 나 정말 체력이 좋아지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 예전에는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했었는데 이제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제 몸이 좀 좋아졌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제가 정말 꾸준하게 이거는 평생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거죠. 1시간 남짓 걷고 난 후 드디어 휴식 시간. 정말 개운해. 땀을 흘린 만큼 수분 보충은 필수겠죠? 자, 갈증을 해소한 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군것질 하시는 건가요? 뭐예요? 이거요? 이게 바로 석류 콜라겐이라는 건데요. 석류가 갱년기 여성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제가 엄마 나 요즘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더니 무조건 석류 먹으라고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로 숱하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석류 콜라겐까지 챙겨 먹고 운동을 끝낸 그녀. 오, 진짜 예쁘다. 그녀가 꽃집에 등장한 이유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사가지고 보는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도 딱 다 모여서 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그 힐링 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와서 이제 꽃 쇼핑을 해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우 시원해. 종아리와 무릎 주변을 사정없이 꾹꾹 눌러주는 그녀. 어우 시원하다. 이게 어디에 좋은 건가요? 제가요 이렇게 좀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이 다리가 붓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무릎 주변에 있는 혈자리를 만져주면 붓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혈자리를 만져줘서 제가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위해 평소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녀. 그런 그녀가 혈관 갱년기를 위해 특별히 챙겨 먹는 것도 있다는데 그건 바로 양배추. 양배추가 또 이 갱년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 챙겨 먹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양배추 나베를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보론 성분이 풍부해 갱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양배추. 갖은 채소와 고기를 켜켜이 쌓아 준비합니다. 건강식은 많이 챙겨주세요? 요즘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시잖아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먹는 거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잘 쌓아 올린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냄비에 담아 육수를 부어 팔팔 끓이기만 하면 완성! 아이와 함께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그녀. 과연 아이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때요? 맛있어요. 맛도 건강도 모두 잡은 배우 이윤성의 건강 밥상.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음식이든 뭐든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비법이 다 있으셨어요. 그럼. 네. 걷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너무 좋죠. 갱년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좋은데요. 이걸 많이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21분만 걸어도 갱년기 증상도 완화되고 특히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 양배추 전골 그거 먹음직스럽던데.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배추가 실제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심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요. 이 뒤에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딱 고정하고 그대로 계십시오. 뒤에 있는 게 차박과 사전인가요? 그렇죠. 차박과 사전에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꼭 고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아니 근데 한동원 원장님 언제 또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순간 이동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이제 이윤성 씨가 아까 이제 건강 관리를 이제 하시는데 지압을 유심히 봤는데요. 약간 이렇게 정보를 좀 정확하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 정말 제가 이 혀를 눌렀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럼 혈자리를 잘 눌렀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일단 이제 혈자리를 누르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요. 네. 혈자리는 우리 몸의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딱 켜지죠. 오장육부의 기능과 신체 기능 향상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위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누른다고 불이 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찾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앉아보실게요. 먼저 이제 혈해혈을 잡으셨는데요. 네, 저 이쪽. 네. 혈해혈은 네, 여기요? 그렇죠. 거기를 잡는데 네. 혈해혈은 이제 정확하게 잡는 방법이 손 치워보실게요. 네. 이렇게 손을 네. 슬개골에 손바닥을 딱 붙였을 때 네. 끝나는 부위. 이 자리가 혈해혈입니다. 네. 잡아보실게요. 세게 누르시네요. 아니, 선생님. 이게 네. 아픈 세게 누른 게 아니라 살짝만 눌러도 네. 정확하게 잡으면 자극이 아파요? 있죠. 오, 혈해혈. 정말 아파요. 한번 여기 제가 해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기 아파. 손은 음능천을 누르셨는데 네. 자막은 양능천으로 나왔어요. 그 우리 좀 예, 이렇게 저는 이쪽에 이렇게 그렇죠. 눌렀거든요. 어디 누르셨어요? 여기 무릎에 내려가지고 그렇죠. 여기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뼈잖아요. 뼈가 잡히죠. 여기 살짝. 네네네. 더 무릎 안쪽에 보면 뒤로 쑥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바로 선생님 살살. 이 부위. 네. 이 부위가 바로 네네네네. 음능천이 잡아보게 네. 됐어요. 더 뒤로. 너무 그렇죠. 아파요, 쑥 선생님. 들어간데 그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 그리고 혈해혈과 음능천을 이어서 쭉 내려가면요. 안쪽 복숭아뼈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이 자리가 삼음교혈이에요. 이 부위. 네. 이 부위까지 같이 눌러주면 네. 여성들의 갱년기, 왕경기에 관련된 증상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이거 빨간색 붙이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네. 거기다 타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 나중에 이런 바지가 나와도 잘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좋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시합점을 알려주셨는데 또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운동 처방.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태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관을 탱탱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태 시작해 볼까요? 네, 혈관 지키는 운동입니다.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찌르는 아래, 거예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입니다. 혹시 이윤성 씨 오늘 오시다가 네. 119 소방차 보셨습니까? 건물 앞에? 아니요. 못 보셨군요. 봤어요. 네. 장안의 화재 한트입니다. 아직 소방차가 안 왔군요. 오늘은 놀랬네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보는 운동을 할 텐데요. 이름하여 동물 운동입니다. 동물 운동. 이제 4가지 동물을 흉내내 볼 텐데요. 이 동물을 흉내내면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되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미어캣 망보기. 미어캣이 어떻게 망을 보죠? 미어캣이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미어캣이 망을 볼 때 뒤꿈치를 들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다리 부종, 쥐남을 예방합니다. 저한테 근데 정말 미어캣이 망을 보니까 다리를 들었다가 고개도
내밀죠. 아, 그렇죠? 이때 경동맥이 이완이 되면서 뇌로도 혈액 공급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자 미어캣 망복이 이렇게 미어캣 누가 오나 목도 빼나요, 선생님? 그죠? 어깨를 내리고 목을 쭉 빼는 거죠. 누가 오나 귀여운데요? 누가 오나 그렇죠. 누가 오나? 자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 세수. 고양이가 세수를 어떻게 하죠? 고양이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아, 이렇게. 고양이가 세수. 그렇죠. 귀엽게 준비하셨는데. 네. 그렇죠. 아, 고양이가 맞네요. 세수를 할 때 한 손으로 양손으로도 하지만 한 손으로도 하죠. 한 손으로도. 중요한 게 고양이가 세수를 할 때는요. 손목을 안 돌려요. 아,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아, 요렇게. 중요한 게 손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이렇게 장단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면 손에 부종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손이 저리는 것도 좋아지죠. 그래서 손에 팔에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고양이가 세수를 할 때 미어캣 동작과 같이 하면 돼요. 아, 이렇게. 누구 오나 그렇죠. 이게 묘하게 전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릴라 자세. 네, 고릴라. 고릴라. 자 고릴라가 팔이 기니까 앉아. 또 게스트 불러놓고 이거 하나요? 아, 자세. 저 너무 모양 빠지는데, 이거. 자 고릴라가 어떻게 걷죠? 뭐야, 이거. 고릴라가 어떻게 걷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고관절과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요. 네. 보통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고릴라는 이렇게. 아, 돼요. 그러면 어깨 관절에도 좋고 일자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처럼 해볼게요. 민망하지 않으시도록. 네. 그렇죠. 아, 이거 스모 아닌가요? 고릴라 자세.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네.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팔다리의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자, 네. 마지막 의자를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의자에 손을 잡고 이거는 정갈 자세입니다. 정갈. 정갈 독침 쏘기. 자, 오른쪽 무릎을 왼쪽 손에 갖다가 어허. 골반을 열어줍니다. 열고. 자, 나의 독침을 받아라. 받아라. 쭉 뻗어주는 거죠. 자, 왼팔 독침은 저쪽에 쏜 것 같은데. 왼발 내볼게요. 왼발. 사실 발차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딱. 이거를 자 오른발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오른발로 시작. 하나 둘 셋. 오, 좋아. 자, 왼발 하나 둘 셋. 예. 영수 씨 태권도 좀 했어요? 네. 저 사실 쿵우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자 누구 오나. 고개도 들고 어깨 내리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발 뒤꿈치 들었다 놨다. 자, 고양이 세수까지 같이. 네. 팔도 이렇게. 자, 고릴라 자세. 에라 모르겠다. 오, 잘하시는데요? 오. 자, 정갈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하게 시작. 하나, 둘, 셋. 자, 왼발.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네. 어떠세요? 선생님,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운동되죠? 네, 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왜 잠시만. 저렇게 헐떡대시는 게. 제가 오랜만에 숨이 차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호흡이 가빠질 정도가 되네요. 그냥 귀여운 동작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게. 숨이 차시는 거 보니까. 그러네. 집에서 정말 해보시면 정말 효과 만점일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 운동도 운동인데 사실 우리 마음껏 먹으면서 막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그게 이제 차 바꿔서죠. 그렇죠. 그 앞에 소방차 옆에 경찰차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아, 왜요? 심혈관을 콱 잡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아이, 나 못하겠다, 이 방송에. 자, 차박가 사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을 잡는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요즘 맛있어. 고구마. 요즘 또 예. 고구마 철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꿀이죠. 자, 우리가 일단 이 고구마의 껍질 부분에요, 이 폴리페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구마 하면 또 칼륨이 많아서 이게 뭐냐? 붓기 빼는 거.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이나 또 이런 것들의 발생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이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을 또 젊음을 유지해주는 데 도움을 주죠. 요즘 네. 같은 날씨에 고구마를 딱 먹으면 너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구워 드시면 좀 안 좋아요. 네, 구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형태로 구운 바뀌기 고구마. 때문에 구운 것보다는 삶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겉절이하고 이렇게 해서. 난 튀겨 먹으라죠. 더 안 좋은데 그거는. 삶아서 드시는 고구마가 좋은 거고. 두 번째 자, 뭐가 두 있어요? 번째는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 자, 양파는요, 이 커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내부에 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고요. 또 양파에 든 다른 성분이 폴리페놀 성분, 이것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파도 사실 한식에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네. 하잖아요. 뭐 오이소백이라던가 부침개라던가 특히 제육볶음에 양파를 먹으면 예. 정말 맛있죠. 양파는 역시. 튀기면 맛있는데. 맞아. 튀긴 건 다 맛있죠. 튀기면 맛있어. 아니, 역시 양파는 간짜장이죠. 맞아요. 점심에 땡기는데 오늘 간짜장이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요리, 세 번째 식품은요,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 성주 워낙 좋죠. 아, 윤성 씨도 이거 많이 드시고 계세요? 아유, 그럼요. 여자한테는 또 석류가 필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석류가 여자한테 정말 좋은 식품인가요? 일단 그 석류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머리 떠오르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콩보다 한 16배 정도 석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에스트로겐 분자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갖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여성 호르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용을 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메꿔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 걸 메꿔주니까 갱년기 증상이 좀 완화되는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정말 잘 먹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정말 갱년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 맞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12개월 동안 월경을 하지 않은 40대에서 60대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월경을 12개월 동안 안 했다는 건 이제 완경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꾸준히 석류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4주 후부터 안면 홍조는 물론이고요. 발안,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갱년기의 11가지 증상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갱년기 여성에게 석류가 좋다, 뭐 여성에게 석류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오늘 얘기하는 심내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석류 하면은 무슨 색깔이죠? 빨간. 그 빨간색이 바로 안토시아닌계 색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색소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중성지방 축적도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실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쥐에게 석류 주스를 먹였더니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이 억제됐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1%가 감소한 반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46%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석류에는 얘기하신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더 있거든요. 일단 폴리페놀이 있겠죠. 석류에는 폴리페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내벽의 손상을 방지하게 해주고 또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서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요. 혈관벽의 수축과 이완도 돕기 때문에 역시 순환 개선을 돕습니다. 게다가 폴리페놀은 그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유명한 항산화 성분은 바로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노화되고 염증이 생기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가 있잖아요. 이걸 예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석류가 나이살까지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나이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쌓인 지방이잖아요. 이 석류가 이 지방을 탁 잡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윤석 씨는 뭐 전혀 뭐 나이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나이살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 제가 최근에 또 다이어트도 했었죠. 근데 정말 이 석류가 사실 갱년기에는 좋아도 나이살 빼는 이렇게 왜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석류 그러면은 맛있는 과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나이살을 잡는다. 요거를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보시면은요. 한쪽에는 일반 물, 한쪽에는 석류 주스를 넣고요. 유리판에다가 저 우리 몸속에 있는 것 같은 돼지 기름을 넣고 막 흔들어 봅니다. 자, 흔들흔들 했더니 그냥 일반 물은 기름이 하나도 제거가 안 됐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석류 안에 넣었던 석류즙에 넣었던 것은 딱 꺼내 보니까 벌써 기름들이 벌써 이렇게 둥둥 뜨고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류즙이 기름을 딱 잡아서 띄어낸 잡아냈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석류만으로도 기름이 제거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 속에요, 그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방이 서로 이렇게 응고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연구 발표 내용을 보면요, 난소를 절제해서 인위적으로 폐경을 시킨 쥐에게 석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세포의 크기와 그다음에 수가 모두 감소했고요. 지방 축적을 억제해서요. 체중이 48%, 복부 지방은 64.2%나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살이 찌는 건 뭐 비단 갱년기 여성뿐이 아니고 남자들도 맞아.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또 이게 배가 앞으로 안 나오는데 옆구리 살이 쪄요. 근데 이런 거 고민이고 또 뒤도 나오지 않습니까? 뒤는 이제 두툼해져. 그러다가 이제 다 쌓이죠, 이제. 이게 튜브가 되는 거죠, 다 튜브. 쌓이죠, 이제. 근데 이게 나이살도 잡아주고 뭐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다면 남자들이 먹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석류가 남녀를 구분하겠습니까? 남성이 먹어도 남성 나이살도 잡아줄 수 있고요. 특히 남성들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걱정하는 게 전립선 질환과 남성 성기능 장애인데요. 석류가 전립선 암과 남성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석류 주스를 꾸준하게 섭취를 했더니 남성의 기능이 50%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전립선 암의 경우는 이제 석류즙을 꾸준하게 또 섭취를 했더니 실험상 전립선 암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억제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남성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고. 나는 먹읍시다. 네. 또 도움이 되는 곳이 있을까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뼈 건강인데요. 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다 갱년기 때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뼈는 괜찮으세요? 제가 뭐 괜찮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겉모습만 멀쩡하시네요. 이 속은 그냥 골골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단을 다니거나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다닐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그게 또 안 좋은 거겠죠? 이 연골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통증이 동반되지 않고 소리만 났을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딱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 초기 증상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동반되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 전에서부터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뼈 건강이거든요. 네. 일단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 뼈는 사실 뭐 딱딱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오래된 뼈는 끊임없이 녹이는 기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뼈를 녹이는 게 파골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 건강한 이제 폐경 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이 파골세포를 눌러놓고 있어요. 활성도를 낮춰서 뼈는 계속 새로 생성이 되지만 잘 녹지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이 튼튼한데 갱년기가 됐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 파골세포를 누르던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얘네가 갑자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생기는 뼈보다 녹이는 뼈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에스트로겐과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파골세포가 다시 한번 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뼈가 녹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난소를 절제해서 폐경 상태로 만든 후에 이 석류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골밀도도 상승했고 골 강도까지 상승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야, 본적이네. 그러니까 무조건이네요. 이 석류가 아니 그 갱년기 나이살 잡는 데도 좋고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야 이러다가 면역력까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럴까요? 근데 그 놀라실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알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제가 뭐 알고 하겠습니까? 아까 차윤환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석류 붉은색 색소는 안토시아닌인데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그거는 이제 세포 회복과 재생 효과도 있으면서요. 면역력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가 있어서요. 바이러스나 이렇게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또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석류를 굉장히 꾸준히 드시는데 저는 사실 안 먹었거든요. 근데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먹으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차 박사님 또 혈관을 지키는 석류와 함께 지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석류하고 함께 먹었을 때 이렇게 짝짝꿍 영양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더 효과를 확 올려주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여자들 피부, 피부잖아요. 탱탱해지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꼭 이렇게 뭐 얼굴에도 바르고 먹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탄력을 이루는 게 여자들은 정말 고민이 커요. 맞아요. 네, 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드세요. 그 탱탱해지고 싶으셔가지고 이런 들으신데 아직도 탱탱해지시려고 드시는데 이게 근데 혈관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콜라겐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피부가 처지는 거 못지않게 우리 혈관도 똑같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 혈관이 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탄력, 탄성이 약해져 갖고요. 혈관이 이렇게 잘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가 막 돌아가는데 그 과정 중에요. 혈관을 이렇게 상처를 탁 내는 거죠. 그럼 혈관에 상처가 났으면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를 막 메꿔서 그 빈틈을 메꿔주는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가다가 거기에서 뭐 기름이랄지 또 그 다음에 뭐 죽은 적혈구랄지 이런 것들이 자꾸 거기에 걸려요. 그러면 자꾸 이것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혈관 벽이 막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걸 잘 먹어줘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피부 혈관 탄력을 잡아줌으로 해서 피부가 이렇게 탁탁한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 외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탄탄한 피부 탄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있어요. 저는 두피 이 머리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유전자를 물려주셔갖고 조심해. 좋은데? 지금 저 이거 엄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 좋은 건데 이거 여차하면 다 날아간다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저 고민은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탈모가 남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갱년기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수리 쪽부터 해서 머리가 빠지면서 숱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모는 정말 남녀 그리고 노소 다 나이 드신 분 젊은 분들 모두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 두피 탄력을 지키기 위해서도 콜라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요. 두피에 있는 모낭에도 콜라겐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모낭 줄기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일단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모낭이 늘어지니까 머리카락은 쉽게 빠져요. 그러면 새로운 이 모발을 모낭 줄기세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도 콜라겐이 없으니까 기능을 못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도 않죠.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잘 빠지고 새로 자라지는 않는 탈모가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콜라겐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탈모를 어느 정도는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이제 뭐 정수 씨는 이제 탈모가 걱정이다고 했는데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관절. 그러니까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심지어 관절까지도 좋아진다고요? 네. 사실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러면 스산 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바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무릎이 먼저 시리지 않았어요? 무릎하고 등골이 시리죠. 등골. 네. 내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저희. 지금도 좋네요, 살짝 진짜. 오른쪽 무릎이 시리네.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딱 손을 저기서 갖다 바람 대면 들어오나 봐. 바람 들어와요, 정말.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이제 무릎이 시리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콜라겐은 무릎 관절 중에서도 연골 기능을 회복시키는 도움이 되는데요. 연골의 50% 이상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콜라겐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연골에 수분이 빠져서 마모가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윤선 씨께서 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건 괜찮은데 연골이 파괴되면 소리가 나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이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도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 드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나이 들수록 말씀해주신 그 콜라겐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던데요? 맞아요. 콜라겐은 사실 20대 때가 거의 최고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20대가 지나게 되면 한 매년 1~2% 정도씩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20대 때 절반밖에 콜라겐이 안 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성분들은 이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갱년기를 맞잖아요. 네. 갱년기 시기에는 5년 안에 몸속 콜라겐의 30%가 손실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 급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급감한 콜라겐은 사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좀 보충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들었는데 콜라겐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콜라겐 좋다 그러니까 이만큼 싸놓고 내가 오늘부터 먹겠다 하시는데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먹고 나서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 하면은 뭐 돼지 껍질, 닭발, 뭐 족발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의 같은 것들이 육류 콜라겐 얘는 이제 덩치가 커요. 그래서 흡수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크기가 작은 이제 어류에 들어있는 어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서 흡수율이 84%에 이르니까 이렇게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죠. 네, 근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석류와 콜라겐 이거 함께 먹는 게 더 좋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석류와 콜라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짝짝꿍의 관계인데요. 이게 어떠냐 하면은 콜라겐의 흡수율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합성률을 올리는 게 바로 이 비타민 C의 효과거든요. 근데 석류에는 비타민 C,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먹어줘야지만 흡수도 잘 되고 우리 몸에서 합성도 잘 되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콜라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실까 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석류는 일단은 새콤한 맛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 쓰린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석류의 이 새콤한 그 산도가 위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이 식후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고 석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윤성 씨도 진작에 석류 콜라겐 드시고 계셨죠? 그렇죠. 제가 또 혈관 건강에 안 좋다 보니까 저도 혈관에 좋다는 건 잘 챙겨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네. 특히 또 이렇게 요즘에는 콜라겐 석류 콜라겐 젤리 형태로 된 게 있어요. 되게 맛있고 새콤해요. 제가 먹는데 아이들도 맛있다고 그걸 그렇게 먹네요. 엄마 건데 근데 또 이렇게 아이들도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같이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거 맛있어. 물같이 아이들이 뭐 생겼어요. 좋아하는 맛이면 이런 거 새콤하고. 비슷해요. 네. 이건 엄마 거 뺏어 먹을만 하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진짜 그냥 맛있는 젤리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화요일마다 나와서 건강 정보를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 집에 가서 이거 하나씩 사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거 맛있네요. 주문해야겠어.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석류 먹을 때 씨까지 갈아서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석류 이렇게 신맛이나 이제 석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과일 있죠.
석류 드실 때 씨 씹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씨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믹서로 한꺼번에 씨까지 갈아서 그 상태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콤달콤 맛있죠? 네. 석류 모양도 이쁘잖아요. 맞아요.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까는 게 귀찮지 않아요? 저거 일일이 까는 게. 근데 저거잖아요. 석류가 이제 갱년기에 좋은데 저거를 까먹기가 힘드니까 네. 남편한테 좀 까달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가공된 거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얘기도 다 드리죠. 아, 그래. 오늘 까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여성 갱년기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며 여성들이 급격하게 호르몬 변화를 겪는 이 시기로 비만,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 발병 위험과 더불어서 치매 위험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2의 사춘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단백질이었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 화면 하단 자막과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혜연 선생님이 1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갱년기 여성분들의 4분의 1 정도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치료받고 있는 확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후에 오는 노년기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검진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운동은 혈액 내 지질분해 효소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주고 또 에너지원으로 중성지방을 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효과를 보시려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마지막으로 갱년기 여성분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죠. 체내에서 생산되는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호 원장님도 도움 말씀 하나 더 주신다. 네, 갱년기를 이제 한자로 쓰면요, 다시 갱자입니다. 다시갱. 근데 갱자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칠 경. 그래서 갱년기는 자신의 몸을 보다 건강하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 기간이 또 기니까. 네. 차 박사님도. 일단은 이제 안 먹으면은 병나죠. 너무 많이 먹어도 병납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환절기 이렇게 그 면역력을 올리고 건강을 지키셔야 될 때는 잘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비타민 C가 풍부한 석류 같은 거 좀 챙기시면서 몸 건강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갱년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거든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 뭐 에너지가 뭐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서 좋은 거, 석류 콜라겐처럼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김장한 김치를 집사람이 가져왔는데 아유 맛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전 이제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